차량 파손이 됐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저 하얀색 벽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붕괴가 돼가지고 그분 차량이 파손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거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4층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차량을 입고시켰더라고요. 소유주분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빌라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동 한 동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 세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분들을 다 모아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은 n분의 1로 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겠죠. 우선은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세대수가 9세대가 여기 있고요. 옆에도 똑같이 9세대 있죠. 그러면 18세대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낮 시간이라 집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계세요? 다들 일을 나가신 것 같아요. 초인종이 제대로 눌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윗집 주인인데요.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세입자예요. 아, 세입자분이세요? 주인분하고 좀 연락을 취해야 돼요. 외벽이 붕괴가 됐고. 구청의 문제거든요, 이게. 예. 작년인가 도로변에 네. 정화조 포크레인하고 차관기하고 해갖고 네. 여기 뭐 전체에 지금 금이 갔어요. 그때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구청에다가 하고 네. 주민센터에서도 와서 보기도 하고 네. 연락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비가 오면 저희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방에 물이 타갖고 그때 이제 정화조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큰 차량들이 많이 오다 네, 보니까 네, 네. 땅도 파고 네, 하니까 네, 네. 이 건물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어요. 그 주위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봤어요. 어디다가 이야기하셨어요? 구청 구청. 어디과에? 담당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작년 구청에서 아. 했더니 자기네들이 네. 와서 점검하고 한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그분들이 오셨어요. 방에까지 와서 네.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다 하고 가서는 점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외벽도 지금 탈락돼서 그러니까 1층에 그게 주차장. 지금 여기뿐만 네.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직접 전화해가지고 건물주가 네. 다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종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었었고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줬었던 그 부분으로 제가 그럼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 지금 1차적인 거는 얘네가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게 원인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따져볼게요. 그리고 차량도 파손됐다는 그렇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뭐 지구대 소속분이 오셔서 뭐 보고 간다고 그랬는데 네. 오지도 않았고 네. 이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치하려고 이틀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래됐잖아요. 다 투자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 틀려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또 공사를 해요. 예. 그거 할 때마다 예. 그동안 벌어진 게 조금씩 떨어지는지 일이 커지게 어쨌든 그 그리고 여기에 관리한 아줌마가 있어요. 관리비를 받았었어요. 네. 요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갖고 개별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다는 모르지만 일부분 그 하면 다 했는데 네. 그분이 관리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건 비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청에도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맞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 잘못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선생님 연락처 하나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거는 구청의 지원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또 밑에 층도 다 눌러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시간 되실 때 연락처를 저한테 모아주시면 그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죠. 여기 관리비도 안 내고 이게 되겠냐? 관리비 안 내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관리비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서 비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은 더 큰 구청에서 붕괴. 뭐라 그래요? 구청에서는 재개발 관련된 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어떤 공사가 있었고
그런 거는 자기가 모르겠다 이거죠. 우선은 나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아까 3층 분은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민원도 넣고 했었으니까. 차가 나왔는데 자동차는 50만 원 냈어요. 네. 200만 원 넘어간다고 자동차 요거를 해가지고 네.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사진 찍었어요. 얼마 나왔어요? 450, 굉장히 많이 나왔네. 455만. 그거를 굳이 그쪽에다가 안 맡겨도 되기는 했었을 텐데 이게 400 얼마까지 나올 그건 아니거든요. 돌 떨어져가지고 찍히거나 긁히거나 그런 상처일 텐데 앞에 유리, 뒤에 유리, 네. 항상 견적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갖고 있는데 드릴까? 그런 것들도 다 보내주세요. 자기부담금 제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 돼? 요거 아까 400 얼마요? 50만 원 내면 그거는- 400 얼마는 뭐 노무사에서 알아서 하고. 그거를 이제 주인들하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죠. 근데 얘네도 지금 요 400 얼마를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비용 통합해서 450만 원 그거를 18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비용까지 해서 한꺼번에 근데 이게 포토가 될 거면 안 되면은 제가 구상권 또 다 청구해도 돼요. 저는 이런 것들 간단해가지고 소장 받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락처들을 주인 연락. 네, 집주인들 근데 주인 연락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알려주시는 분들만. 왜냐면 그 뒤로는 소송으로 다 찾아내면 되거든요. 개인정보 그거에 걸리는. 그래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쪽으로 주인분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야 된다. 제가 받아서 연락을 드리는. 그냥 제 연락처를 제가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일괄적으로 시간 내가지고 싹 해서 파악해가지고. 네, 알려주세요. 그 이후에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예, 예.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이걸 해야지. 저는 뭐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거 제 기분 기분하고- 나빴으면 아예 안 왔죠. 해결을 해야 되는 이거를 거니까. 써서-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현장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에 대규모 공사가 있었었나 봐요. 정화조 공사였는지 뭔지는 몰라도 그때 땅을 파기 위해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오래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이 집에 다 데미지가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없었던 금도 생기고 그거를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 조치해 주겠라고 제가 만난 분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안 됐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었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는 그것까지는 모른다. 뭐 언제 어떻게 뭐가 진행됐는지를 자기는 알 수 없다. 근데 최대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회피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면 왜 모르겠어요. 노원구청 안에서 진행되는 또 예전에 여기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하면은 다 알 수가 있죠. 약간 떠넘기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좀 알아봐 달라. 나도 따로 알아보겠다. 어쨌든 주인들 18명이 합심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구청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는다면 근데 이건 지원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 공사 때문에 건물이 데미지를 입었으면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탈락이 되려고 하고 있고 탈락된 부분도 있고 예전에 이 벽도 기울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잘 수리를 한 것 같은데 땜질 형식으로 좀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기울기는 바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출입문 위에 여기도 이제 금들이 좀 가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쪽이 지금 심하네요. 금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또 여기도 탈락돼 있고 이것도 무너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철근이라든지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금이 많이 간 상태에서 물 계속 머금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벽 공사할 때 여기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또 여기는 철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오래될 경우에는 공사를 하잖아요. 네. 책임이 구청 쪽에서 회피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거를 건물에서 물어야 되는 건지. 지하 터널을 뚫는다. 거기에서 발파가 진행됐을 때 그 진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에 영향을 입어서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저는 지금 시행도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 옆에 오래된 주택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데미지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수고 깎고 장비들 많이 활용이 되면서 그 진동 때문에 옆에 건물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신축 건물을 짓든 대수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가까이 붙어있는 건물들 외벽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책임 소재로 돌릴 수도 있고 또 사진 찍었었을 때 없었던 금이 공사를 하면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보강 작업을 다 해주죠. 근데 여기도 구청에서 보강 작업을 여기 세입자분 말로는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
이야기가 없더라.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어쨌든 외벽에 대한 사진이 남았으니까 네. 증거로 남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봤다고는 하는데 그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때 공사가 언제 일어났었고 그걸 이제 따지고 들면서 구청에서도 나왔고 주민센터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나왔던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보면 되겠죠. 복잡하네요.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나중에 입주권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해요. 쉽게 버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에 빌라를 좀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세입자분들한테 새벽에 연락이 온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대부분 물푸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막 잠겨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침수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도 해주고 도배장판, 차수판 그런 것들을 또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항상 좀 불안한 마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물건을 매입할 때는 마음 졸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마음 편한 투자 없다.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마음 편한 투자라고 하면은 도로 투자가 있겠고요. 토지 투자가 있겠고 금 투자 그런 게 있겠죠. 주식도 있겠지만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금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서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죠.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공사비가 나오면 그걸 막 n분의 1 하면 되니까 지금은 주인분들 단톡방에 다 모으는 게 일이긴 하죠.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한번 돌면서 연락처를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공사한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걷어서 건물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는 450이면 그냥 왜냐면 그 책임을 구청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 면적이 넘습니다. 이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최소 이상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